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친구랑 약속 있다고 할 때 I have a promise, I have a plan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혹시 1번 promise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원어민 친구가 좀 표정이 굳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promise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다짐을 뜻하거든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 단어장 봤을 때 약속이라고 배우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한국어 단어장에서 어렸을 때 공부를 한 게 이게 좀 독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어라는 것은 사실 뜻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황과 뉘앙스,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 뉘앙스로 익히다 보니까 정작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단어의 뉘앙스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이 표현은 어색해요, 콩글리시예요 이런 표현들 엄청 많이 하죠. 이런 유튜브도 엄청 넘쳐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어색하고 그리고 어색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콩글리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한국어 단어장에 있는 한국어로 뉘앙스를 익히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단어를 외웠는데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 이제부터 그걸 바꿔드릴게요. 우리가 약속이라고 배웠지만 사실 약속이라는 게 텍스트만 약속으로 다 똑같지 이게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말이라는 거는 정말 미묘하게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도 보세요.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우리 뭐 어디 놀러 가자라는 단순한 약속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플랜이에요. 그런데 이 프라미스는 다짐이에요, 다짐. 그러니까 나 이제 진짜 절대로 그러지 않을게. 어쨌든 약속은 약속인데 거의 다짐에 가까운 약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상황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프라미스, 약속, 플랜은 계획 이렇게 외웠는데 기껏 외워서 말을 했는데 어색해 라는 소리를 들어서 또 자신감 떨어지고 이런 일이 한국 사람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왜 콩글리시를 자주 쓸 수밖에 없는지, 나는 콩글리시를 자주 쓸 수밖에 없었구나. 왜? 상황에 대한 뉘앙스를 모르니까 내 스스로를 이해를 해주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콩글리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내 어떤 뭐 영어적 그런 공부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단어장으로 텍스트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부터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를 통해서 정말 어색함 없이 상황에 맞게 잘 영어를 쓸 수 있게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결론을 돌아와 보면 promise는 다짐이고 좀 묵직하죠. 그리고 우리 플랜지라는 것은 계획으로, 의외로 이게 계획으로 쓰인다라는 거. promise가 약속이 아니고, 자, 이 한국어 뉘앙스가 아니라 이 실제 영어 뉘앙스로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입에 영어는요 항상 뉘앙스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인풋이 들어왔으면 아웃풋으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입에 딱 붙게 훈련까지 시켜드릴게요. 자, 저랑 따라오세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방금 봤던 것처럼 첫 번째, promise는 다짐이라고 했었고요. 친구하고 가볍게 약속하는 거, 우리 보통 요 의미로 많이 쓰죠. 한국 사람들은 친구 약속 plans.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plans가 이게 계획이란 뜻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나 할 일 있어, 좀 나 일정이 있어가지고 미안, 약속을 거절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나 이번에 뭐 할 일이 있어, 그냥 근황을 얘기할 때도 쓰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이번 주말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라고 했을 때, 자, 이때의 약속은 내가 굳게 맹세할게, 나 절대 안 그럴게의 프라미스가 아니라 나 일정이 있어, 즉 뭐예요? 계획이 있어 라는 뉘앙스니까 플랜지로 쓰이는 거예요. 사실은 계획이라는 의미에서 파생은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나 이번 주말에 계획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나 약속이 있어 라고 떠오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단어장에서 이게 기계적으로 프라미스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 영어식 사고를 조금 교정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콩글리시 교정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나 약속이 있어 텍스트는 같지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사실상 진짜 다짐의 약속이 아니라 계획, 일정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를 가진 플랜지를 써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머릿속으로 이해갔으면 이제 스피킹 훈련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한번 간단하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자, 나 약속 있어. 사실은 그 약속이 뭐예요? 일정이 있어 라는 뜻이죠? 계획 있어. I have plans. 자, I have plans. 먼저 입의 근육을 좀 풀어볼게요. I have plans. 자, 여기서 이
H는 사실 무성음이라 그래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되는데 바람 새는 소리 정도는 내야 돼요. 그래서 해가 아니라 강아지 헥헥거리는 소리로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have가 아니라 have. 소리반 공기반. 딱 요럴 때가 소리반 공기반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I have. 그렇죠. have. 해가 정말 소리가 공기가 새어나가는 소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I have plans. I have plans. 그리고 I have 이러지 않고 I have plans. 해보실까요? I have plans.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듬을 타면서. 자, 영어는 이제 리듬을 타야 돼요. 영어는요, 한국어랑 다르게 굉장히 리드미컬합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잘 못 살려주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발음의 문제보다 이 리듬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아요. 리듬이 상당히 리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박자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박자를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효과음을. 자, 귀엽죠, 소리. 약간 물방울 뽁뽁 터지는 소리. 자, 요거에 맞춰서 I have plans. I have plans. 요 정도 속도는 우리 낼 수 있죠. 간단하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영어는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발음을 할 때도요, 여러분들. 항상 먼저 정확하게 소리 내는 법을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리듬을 I have plans. I have plans. 이렇게 리듬을 탈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친구한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넣어서 정말 사람이 말하는 듯한 그 느낌을 살려서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도 내가 지금 친구한테 말한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영어 스피킹은요, 이미지 메이킹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앵무새 따라하듯이 I have plans, I have plans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늡니다. 우리 이렇게 충분히 어렸을 때 많이 공부했는데 안 늘었다라는 게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공부 방법을. 자, 일단은 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두 번째로 리드미컬하게 I have plans. 그 다음에 I have plans, have plans. 자, 세 번째로 이제 머릿속으로 정말 한국어 말하듯이 말에 숨결을, 감정을, 의미를 불어 넣는 거예요. 나 약속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미안, 나 약속 있어. I have plans, I have plans. 정말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계획 일정이 이미 있는데 어떡하지? I have plans.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3단으로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자, 그 다음에 조금 응용 한번 해볼까요? 응용. 자, 우리 방금 한 게 I have plans 였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우리 주말에 만날래? 우리 주말에 놀까? 어디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 일정 있어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정없어 보이잖아요.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말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건데 말 좀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어떡하지? 나 이미 선약 있어서 그러니까 너하고 꼭 가고 싶은데 이미 다 돼 있어서 라는 느낌을 말하면 훨씬 상대도 좀 납득이 되겠죠? 자, 이미라고 할 때 영어로 already라고 해요. already. 자, already 아니에요. D를 부드럽게 리을로 발음을 해서 한번 해보실까요? already. 그렇죠. I already have plans. 이거 하나만 넣어도 나 선약 있어. 이것보다는 나 이미 선약 있어가지고 이미 다 약속이 잡혀있네. 그래서 진짜 어쩔 수가 없다는 느낌이 확 살죠. 이렇게 거창하게 말 안 했대요. already 굉장히 간단한 단어고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기초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단어 하나만 추가를 해도 정말 사람의 감정과 미안함과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초등 단어 가지고도 정말 모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I already have plans.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초보자분들도 정말 긴 문장까지 내내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긴 문장도 이런 문장 한 3개 이어붙여봐요. 이렇게 한 3개 이어붙이면 되게 길죠. 근데 사실은 이 긴 문장도 이렇게 쪼개면 간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내가 간단한 걸 할 수 있기 시작하면 긴 것도 할 수 있어요. 쪼개거든요, 어차피. 긴 것도 어차피 쪼개면 간단해지니까. 말의 그런 감정과 유창함 이런 것들은 고작 요런 already라는 이런 간단한 단어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걸 활용을 못했을까요? 그동안 항상 감정 없이 그냥 텍스트로 암기만 했었잖아요. 그죠? already 이미 plans 계획 have 가지다. 또 여기에 의미가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고 상황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이렇게 텍스트로만 딱딱하게 배우니까. 그러니까 사실 회화라는 거는 상황이고 감정이고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전혀 이런 단어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한국어처럼 그런 감정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게 떠오르지가 않고 몰입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그런 딱딱한 그냥 기계적으로 주입식 암기했던 그런 느낌으로 가서는 회화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완전히 영어식 사고로 바꿔드릴게요. 자, I already have plans. 자, 말이라는 건 이 기본적인 것로 다 활용할 수가 있고, 이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말에 대한 몰입을 해야 됩니다. 미안, 나 일정이 있어, 약속이 있어, 다짐의 약속이 아니라 나
계획과 일정이 있고 이미 다 선약이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내가 취소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안. 이런 느낌의 I already have plans 다 들어가 있어요. 말맛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I already had, already에 이미 어쩔 수 없어 미안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살리면서 말을 해야 돼요. I already have plans. 다시 한번 감정을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미안, 나 이미 약속이 있어가지고. 자,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나 이미 약속이 있어가지고. 영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I already have plans. I already have plans. 미안. 이런 느낌. 여기다가 뭐 sorry 하나만 넣어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죠. Sorry, I already have plans. 전혀 허접하고 초보스럽고 그렇지 않죠. 말이라는 게 사실 초보스러운 게 어딨겠어요. 그죠? 이렇게 간단하다고 초보스럽고 길다고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간단하고 짧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어휘를 내가 꺼내 쓸 수 있느냐가 실력이에요. 영어 회화는. 내가 막 어려운 단어 오히려 이상해요. 막 갑자기 논문에서 쓰일 법한 그런 학문적 단어를 들고 와가지고 일상에서 말한다? 어색해요. 저도 단어를 2만 개를 외웠었거든요. 수험 단어들을. 완전 국내파. 그래서 완전 한국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머리 빠지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구나.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간단하네?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을. 이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에 비해서 회화가 안 되는 게 말이 안 나오는 이유. 이렇게 아무리 내가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도 솔직히 활용을 못 하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스킬로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문법도 회화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모든 걸 다 1초 만에 풀어낼 수 있어요. 단어도 정말 어렵지 않은 너무 그냥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운 거의 초등학교 단어만 가지고도 정말 길고 유창하게 내 생각까지 정말 뭐 컴플레인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길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화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갈 수 있구나. 다만 본질만 잘 알면. 그래서 Sorry, I already have plans. 미안한데 나 이미 선약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정말 감정을 넣어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말을 3번, 5번, 10번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옛날에 깜지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정을 넣어서 I already have plans. I already have plans. 3번, 5번, 10번 할 때 그 말맛이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I already have plans. 미안. 나 이미 약속이 있어서 sorry. I already have plans. Already have plans. Already. 나 이미 약속이 있네. Sorry. I already have plans.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길게도 말할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영어의 전체적인 좀 통찰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어를 국내파로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알아낸 것들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순수 국내파들은 진짜 당연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당연하지가 않아. 아무리 말을 고쳐줘도 안 당연해. 그게 안 나와. 그냥 외울 뿐이지. 이렇게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외워가지고는 무조건 그냥 까먹어요. 인간인지라. 언어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들 앞으로 중간중간 많이 말씀드릴게요. 10개월 이내에 정말 수준급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되세요. 상담도 제가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 정말 영어적으로 고민이시고 이 뭔가 원어민식 방식은 조금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정말 어떤 전략과 스킬을 가지고 정말 간단하면서도 유창하게 이게 사실 우리가 모두 바라고 있는 꿀팁이죠. 이런 스킬들을 바라고 계셨다면 오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수업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정확한 루트가 있거든요. 너무 간단해서 못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상담도 해드릴게요. 지금 오케이. 자, 오늘은 전체적인 이런 영어에 대한 통찰을 받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통찰을 가지고 실제 문장과 상황들 가지고 더 많은 스피킹 훈련들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